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이거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는 전망과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9일 제명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최고위 내부에서도 징계 수위를 조금 낮추자. 네, 네. 뭐 당원권 정지 2, 3년 정도로 하자. 이른바 절충안을 제시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한동훈 씨가 끝끝내 장동혁 대표 단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예. 오히려 주말에 그 지지자들 장애 집회를 본인은 안 나가고 댓글로 막 독려하면서 당내 분란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이젠 제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최고위 내에 중론이 됐다고. 지금 이 문제를 마냥 미루고 당내 논란은 계속 반복되게 하는 것은 혼란만 야기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최고위에서 그 의결을 함으로써 가부간의 결론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구희 시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초읽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일단은 뭐 권영진 의원님이 속한 그 개혁파, 소장파,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님들도 그랬고 또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였고 정치적인 해법과 출구를 모색해 보자.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한 발 물러서고 장동혁 대표도 한 발 물러서서 이게 강대강이 부딪히면서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처럼 해서 좋을 게 뭐가 있느냐.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문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미 그런 실효성은 다 이제 소진돼 버린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 주말 장애 집회가 열렸고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는 지금 스케줄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당무 복귀하고 최고위원회가 열리면 그냥 제 감으로도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을 경우에 제명은 확정되는 이제 그 상황으로 좀 가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중간에 정치적 해법과 그 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많은 조언과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다는 점에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문제는 제명을 강행해서 한동훈 대표를 잘라내는 조치가 끝났을 때 그 이후에 당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 대안과 미래 그 모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저도 뭐 서울시당 수석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서울시당 위원장과 우리 수석 부위원장들이 아침에 모여서 지금 서울시 당협위원장 전체 또 서울시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의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 대표를 제거하려는 이게 제명이라는 건 정치적 사형 선고 아닙니까? 이런 제명 조치에 대한 것을 제고해달라. 당의 분열과 당의 뺄셈 정치는 우리에게 아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강력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은 한동훈 전 대표 측에게도 당내 분란을 더욱더 키우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달라라는 입장을 제가 알기로 대안과 미래 우리 권영진 의원이 속하신 그 개혁파 소장그룹에서도 똑같이 냈고 저희들도 그걸 준비해서 곧 지금 발표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입장에서라도 당내 분란이 더욱더 증폭되고 심화되는 건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명은 강행될 것 같고 제명이 강행되면 지금 예고된 대로 이번 주말에 또 장애 집회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2월 달에 또 한동훈 대표가 토크 콘서트를 연다고 또 예고가 된 상태에서 이런 제명 강행과 장애 세대결이라고 하는 가장 최악의 상태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과 우려가 있습니다. 김구희 시장님 말씀하신 그 대안과 미래의 의견과 박규택 의원의 또 인터뷰도 있습니다. 그 얘기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분들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좀 하고 계시나요? 윤리위 결정대로 제명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 또 지금은 그렇게 내부에서 싸울 때가 아니다. 이런 의견 다양하게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의 단식이 당의 통합과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재고하고 당의 통합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동훈 전 대표도 지지자들의 집회 중지 요청 등 당의 화합과 정치적 해법 모색을 위한 노력을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내용이 정치적 해법이 일단 목요일 최고위로 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라도 양쪽에서 무언가 정치적인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마지막까지? 그래야죠. 마지막까지 찾아야죠. 지금 이제 걱정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진영이나 장동혁 현 대표 진영이나 지금 이제 마주보고 달리는 그 열차처럼 그렇게 가는데 중간에서 사실은 미래와 대안이나 여러 사람들이 네. 정책 해법을 모색하자, 중재하자라고 하는 그 에너지, 그 힘보다는 달려오는 힘들이 더 큰 것 같아요. 큰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방정혁 지도부에게는 밖에서 있는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그게 영향력을 너무 많이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도 똑같아요. 위두훈이라고 하는 밖에 있는 예. 지지 그룹들 이 부분들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아. 이럴 경우에 정말 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지금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 의총을 열어보면은 우리 당내에서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이 제명 내지는 징계를 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나 제명은 안 된다. 그리고 이거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게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현역 의원들 중에는 그런데 이 목소리보다는 우리 당의 운영이 밖에서 어떻게 하는 팬덤이라고 할까? 그리고 한쪽은 윤 어게인, 한쪽은 위드훈이라고 하는 한동훈 지지자 그룹들의 이 힘이 에너지가 더 커지니까 우리 당이 참 어려운 처지예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우리 당 구성원들이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예. 마지막 순간까지 정치적 해법을 위해서 당이 정말 갈라지지 않고 통합하고 당이 혁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안과 미래가 오늘 몇 가지 입장을 정리해서 낸 겁니다. 아까 이성근 의원이 발표한 그 부분들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단식한 그것이 당의 통합과 그리고 혁신으로 가도록 해야지 이게 분열로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은 지도부, 장동혁 지도부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와 지지자들도 좀 자숙해야 된다라는 한 발씩 얘기를 물러서야 된다. 예. 그리고 예. 당내 이제 아까 장예찬 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나 이런 분들처럼 어느 진영이든 자꾸 통합을 해치는 얘기를 좀 자제하자 이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그 이준석 개혁신당하고 이게 지금 삐긋삐긋해요. 지금 그렇죠. 특검 가지고 연대. 이 연대는 계속 이어가고 정책연대, 선거연대로까지 나가야 된다.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도 우리가 분열하면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 지금 민주당의 공천 뇌물 문제라든지 또 이해운 후보자의 낙마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는 불신이 많아요. 저는 이럴 때 우리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되냐 하면은 정치개혁 쪽으로 우리 에너지를 몰고 가야지 왜 이 에너지를 갈등과 분열로 가냐 이거예요. 이거는 저는 공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두가 지금은 자중하고 장동혁 대표가 들어와서 장동혁 대표의 결단이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분열로 가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정치적 해법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런데 이미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이제 집회도 하고 토크 콘서트도 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한번 가시해서 강대강으로 좀 붙어보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했었죠.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는데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호 불법제요. (31일에는) 집회도 하고 2월에는 아예 토크 콘서트를 어디서 열겠다고 했냐면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최대 2만 명이 들어오니까 콘서트를 위주로 하는 체육관에서 아예 토크 콘서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원순이 그러면 이게 징계가 결정난 이후에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 집회나 토크 콘서트의 성격이 완전히 또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애초에 저거를 예정할 때는 예. 뭐 징계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예정하진 않았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버린 셈인데,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기에는 지금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저 뭐 집회가 됐든 간에 토크 콘서트가 됐든 간에 그것 이외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마 뭐 법적 대응 정도가 있을 텐데 예. 그거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저렇게 지지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결집을 강화한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앞서 이제 뭐 두 분 말씀도 계셨지만 이 문제에 대한 당 내부의 기대하고 현실 간의 간극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누가 봐도 국민의힘이 지금 상태에서 저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저만한 이슈로 제명하고 일종의 이제 뺄셈 정치를 하는 게 타당해 보이지 않죠. 근데 현실은 뭐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어쨌든 그 좀 흐트러진 내부 여론을 다잡고 일종의 국면 전환을 통해서 징계를 강행하려고 하는 단식이다. 이런 예. 관측이 많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대여 투쟁의 명분을 띠긴 했지만 대여 투쟁에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쌍특급 관철의 기미도 없고 예. 또 여당과의 의미 있는 협상도 진행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윤리위 징계 결정 직후에 악화된 당내 여론을 돌파하기 위한, 그러면서 시간을 벌기 위한 단식이 아니었냐. 이런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29일 날 당무복귀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날 바로 징계를 할지 예. 아니면 뭐 한 번 정도 더 최고위원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징계는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징계 이후에 당 내부의 갈등과 또 여론의 후폭풍 이런 거를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게 관건일 텐데요.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 내부에서 뭐 선거 앞두고서 그렇다고 갈라서자 예.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여론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은 오히려 더 결집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근데 이제 강성 네. 지지층의 결집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는 없어요. 결국 이 상황을 침묵하지만 지켜보고 있는 중간층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예. 긍정적일 리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런 태도가 아니고서 이해가 안 돼요. 선거 앞두고서 당대표가 예. 뺄셈 정치를 한다는 거는 그 전례 없는 모습인데 예. 그렇게 보면 이번 선거에 패배하더라도 당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 방향을 굳혀가겠다. 예. 이런 정치적인 판단이나 계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국희 시장님 앞서 이제 제명 결정이 난 이후가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집회나 토크 콘서트에는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 테고 그렇죠. 집회까지 해도 나와가지고 이 세결집에 나선다는 얘기입니까? 토크 콘서트를 2월 달 초로 2월 8일로 잡아놓은 걸로 봐서는 이번 주말 집회에도 참석은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참석할 경우는 그 후폭풍이라는 게 또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일단 남아있는 스케줄이 목요일로 예정된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업무 복귀를 해서 정말 제명 의결을 할 것인지, 그 토요일 날 주말에 또 다른 장애 집회가 어떻게 양상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2월 8일로 예정된 잠실에서의 토크 콘서트가 어떤 성격으로 어떤 분위기로 진행이 될지가 남아있는 관건인데,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말 선거를 앞두고는 예전에 홍준표 전 대표가 했던 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선거를 앞두고는 지게 짝대기도 힘을 합친다고 그랬어요. 예. 예. 지게를 걸치는 그 짝대기 하나만이도 힘을 모아서 합치는 게 선거에 임하는 올바른 방식이지, 누구를 쳐내고 누구랑 싸우고 누구는 타도의 대상이고 누구는 제거의 대상이고 이렇게 같은 당내에서 무슨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지금의 당내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원인 제공은 장동혁 대표가 무리한 징계 강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가 뭐라고, 그걸 자기의 전직 당대표였던, 그리고 우리 당의 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보수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인 한동훈 대표와 그 세력을 기어이 잘라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누가 봐도 중도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보수 유권자들은 과하다고 생각을 다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막았어야 되는데 이걸 뭐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당권을 쥐고 밀고 나가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 제공을 한 게 맞지만 또 이것이 갈수록 더 큰 분란으로 커진 이유는 한동훈 대표의 대응도 정치적 대응이 아니라 법적 대응 아니면 맞대응으로 그냥
치고받고 하는 걸로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또 뭐 댓글에서 정말 우리 또 한동훈 대표 지지자한테 무지하게 욕을 먹겠지만 그때 새벽 기습 징계 그게 아마 12월 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월 지지난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습 새벽 징계를 했을 때 그 다음 날까지만 해도 우리 당의 모든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과 당원들 대부분이 이거 과했다. 이게 새벽에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제명이라는 게 너무 심했다라고 다 화를 냈었어요. 그리고 다 장대욱 대표를 향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죠. 근데 그 다음에 단식이 있었고 단식 와중에 한동훈 대표가 단식 장소에 가서 힘을 합쳐서 서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다양한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식장에 가지 않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윤리위원회와 당무감사회를 법적으로 고소를 했고 그리고 장애 집회를 하면서 장동혁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처음만 해더라도 징계 강행에 대한 여론과 당심이 한동훈 대표한테 우호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게 가속화되면서 갈등이 심화되면서 개낀 도끼니 돼버린 거예요. 둘 다 똑같다. 이게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이제 지겹다. 그만 좀 싸워라.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옳고 그른 건 다 알죠. 옳고 그른 건 알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 건 또 알지만 그게 계속될 경우에는 피로감과 당내 분란 자체에 대한 짜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 당이 지금 이 지경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둘 다 책임의 과다는 우리가 따질 수가 있지만 경중은 따질 수가 있지만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금 지경에 와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마지막이라도 토크 콘서트 들어서 새로 가시하는 게 제가 볼 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핍박의 서사를 그대로 올고지 맞아라. 맞대응하지 말고 다 알잖아요. 이른바 서사를 좀 쌓아라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공학적으로 할 필요도 없지만 내가 옳지만 그렇게 때린다면 나는 맞겠소. 그러나 당내 분란을 더 심화시키지는 않겠다. 나를 받고 가시오. 그리고 지방선거 이기를 정말 진정으로 바랍니다 하고 조용히 계시는 게 SNS도 하지 말고 뉴스와에도 나오지 말고 그리고 지방선거 끝까지 박해를 온몸으로 받아 안는 게 저는 다시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당이 재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발언권을 내고 우리들이 또 계속 혁신하자고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소환될 수 있는 전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보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조갑재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이거 선거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하던데 그 얘기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이 선거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저는 선거를 포기한 것이다. 선거를 포기하더라도 당권은 계속 잡아야 되겠다 하는 포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징계 사유가 아닌데 징계를 그것도 중징계를 때리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동훈 전 대표 또한 나는 선거를 포기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선거를 포기해도 잃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 역할을 꼭 국민의힘 안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걸 딱 포기하고 완전히 큰 게임으로 큰 싸움으로 가져가서 노선 투쟁을 하겠다. 물론 조갑재 대표는 현 당권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 선거를 변수로 최종 목표로 한다면 상대가 국민의힘이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박 의원님 표현은 뺄셈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뭐 저희 정당은 아니지만 제가 이 상황을 보면은 아까 그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독인개근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제3자적 관점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당대표가 지방선거 앞두고 뺄셈 정치를 하고 당내에 있는 그 유력한 정치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장동욱 대표 관점에서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장동욱 대표는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지방선거 승리에 관심이 없고 한동훈 제거가 목표인 것이거든요. 진짜 관심 없어 보이세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장동욱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구구 강성 지지자들, 윤어게인, 부정선거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한동훈은 윤석열에 대한 배신자예요. 그 배신자를 처단하지 않으면 본인이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죽게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애써 외면한 채 제3적인 관점에서 뭐
저 서로 싸우지 마라, 뭐 이렇게 지방선거위에서 합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들 예. 장동혁 대표의 그게 들리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사실은 그 뭐 쌍뚜껑을 위해서 단식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그때 이제 원내대변인으로 저 브리핑도 했었는데 누가 봐도 이건 한동훈 당계 그 무마용 그 정치쇼의 측면이 컸거든요. 예. 당내에 대한 분란 그리고 본인의 지지율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런 뭐 저 구구 강성 지지자들 결집용 그런 거에 대한 단식이 성격이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전 대표가. 거기에서 제가 이제 국민의힘 그 의원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 단식 이후에 의총회에서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대요. 그전에는 그 한동훈 제명은 너무 저기 과하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런 목소리가 훨씬 컸는데 지금은 한동훈도 잘한 게 뭐 있냐 이런 식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의 뺄셈 정치도 문제지만 한동훈 대표의 대응도 정말 한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과거에 그 정치인들 보면은 큰 정치인 될 때까지 많이 핍박을 받잖아요. 많이 핍박을 받으면서 저 체중도 커지면서 대통령까지 되시고 이렇게 되는 건데 한동훈 대표는 그런 걸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격이 속이 좁아가지고 그냥 계속 법 얘기만 하잖아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데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법으로 풀려고 하니 풀립니까? 근데 또 좀 본인과 관련된 그 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또 다 벅부러지처럼 빠져나가거든요. 그 채널A 검언 유착 때도 뭐 핸드폰 비밀번호도 풀지도 않았고 내란 사건에 대해서 그 조사받으러 가지도 않았잖아요. 본인한테는 선택적으로 이렇게 법치를 적용하면서 또 이럴 때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니까 확장성이 있습니까? 저런 식으로 계속 갔다가는 본인의 그 입지만 계속 줄어들면서 나중에 토사구팽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두 분 얘기를 종합하면은 장동혁 대표 단식 이후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여론이 조금 바뀐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돌아왔을 때 뭐 어떤 보도에는 당장 내일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속도를 낼지 아니면 시간을 가질지가 궁금해지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거 제가 권 의원님께 한번 좀 여쭤볼게요. 나치즘, 북한 수령론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까 뭐 김윤식 기자님 얘기한 정치적으로 이걸 대응한다는 게 아니고 예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강대강으로 지금 당 지도부하고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도 이제 전면전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래 되면 이제 그 장외 내전이 되는 거예요. 장외 내전이 되고 또 그 장외 내전이 일어나면은 우리 원내에서도 또 갈등은 계속될 겁니다. 지금 김현정 의원님 뭐 아주 신나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야 우리 큰일 났구나 막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데 아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이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시끄러운 거는 어떤 조국 혁신당하고 합치자라는 것이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정청래예요. 어찌 보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모질고 이랬던 분이라고 보수에서 비판하는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선거를 앞두고 지금 거대 여당인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12명이 있는 조국혁신당까지도 합치자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우리는 정말 소수 야당인데 다 합쳐봐야 107명으로서 이게 지금 필리버스터도 지금 계속 제대로 못하는 정당인데 여기서는 지금 전 대표하고 갈라서고 고름이다 그러고 짜내자 그러고 이렇게 가니 사실은 이렇게 해서 게임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참 좀 어떨 때 보면은 저분이 참 브라이트하고 한 것 같은데 정치에 대해서 정치는 민심을 얻는 것이거든요. 민심을 얻는 데는 참 어찌 보면은 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집회에 나가서 자기 지지층 팬덤이라고 하는 것들에 취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도 사실은 나는 장동혁 대표의 본심과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정치가 윤 어게인이나 지금 같지 않다라고 지금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도 어느 날 변화된 시점이 뭐냐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면서부터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열광시키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맞는 강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는 한교안이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비상계엄은 의회 폭주에 맞서는 계엄이었다고 비상계엄도 정당화시키면 그 사람들은 와 하면 박수를 쳐준단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대표도 팬덤이라고 하는 위드훈이라고 하는 그게 많게는 한 10만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있지만 그 10만 가지고 우리 당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어떻게 팬덤에 대해서는 설득해야 돼요. 여러분들 억울하죠. 저도 억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 국민 다수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참고 가십시다. 여러분들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장동혁 대표도 자기를 당대표로 만들어줬던 윤 어드게인이라고 하는 보수 유튜브들이 중심이 돼서 강고한 지지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절연하다 그러면 배신자라 그럽니다. 네. 며칠 전에도 우리 지구당에 한 30명이 와서 나보고 가짜 보수 배신자라고 그래요. 내가 배신한 게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치적으로 절연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배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 인간적으로 내가 단절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정치가 보수가 살고 우리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상계엄과는 완전히 손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같이 가십시오. 이렇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양쪽 다 지금 지지층에 얹혀가지고 지지층의 포로가 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있는 그 민심 속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이러면은 선거 못 치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 조갑재 이 선배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않지만은 둘 다 선거 포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 거예요. 예. 그래 가서는 저는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당의 당원들 지지층들이 이런 거 막는 길에 나서 주셔야 돼요. 우리 당에도 강성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침묵하는 훨씬 더 많은 당원들이 있어요. 지지자들이. 이분들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는 좀 양쪽 강성들에게 이랬으면 안 된다. 너들 입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